오늘 유튜브 댓글에 댓글 요청에 의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었는데, 동래야 2단지하고 3단지하고 그다음에 거제 레이 카운티 1단지하고 시장이 어떻게 다른지, 매매 가격 중심으로 했을 때겠죠. 요청하는 댓글이 있어서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면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는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단에 보시면 거제 레이 카운티가 있어요. 물리적 거리를 보면 좀 거리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사직 롯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여기까지 확장이 됩니다. 물론 최근에 거제 레이 카운티 여기 2단지가 사직 롯데 실거래 가격을 넘어서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사직 롯데를 중심으로 이 윗단에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하고 그다음에 거제 레이 카운티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도 지금 3,800이 넘거든요. 굉장히 큰 대단지고, 레인 카운티 같은 경우는 4,000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단지별로 좀 시세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입지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쨌든 요청하신 대로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3단지하고 거제 레이 카운티 1단지하고 시세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국평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걸 자료를 만든 게 5월 5일입니다. 5월 5일 조회 기준으로 했을 때 거제 레이 카운티부터 시세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좌측 하단에 보시면 1단지랑 2단지, 그 다음에 3단지, 4단지 레이 카운티 단지를 그림을 표시해 뒀고, 여기 역을 중심으로 가까운 2단지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거래 가격을 놓고 보시면 거제 레이 카운티 34평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란색을 따라서 이렇게 상단이 막혀 있으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거래가 많아지면서 처음에 국평 기준으로 한 11억 정도, 한 11억 정도에서 시작을 했고, 최근에는 12억을 넘어서 뭐 12억 후반까지, 12억 거의 후반까지 올라간 모습 볼 수 있어요. 단지별로 아무래도 시세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1단지 문의하신 분이 이야기해 주신 1단지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점들로 이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34평 시거래 가격이. 1단지도 2단지가 올라갈 때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입니다. 최근에 약간 시세가 밀리는 모습이 있긴 한데, 이 정도 시세는 저희가 크게 밀렸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향후에 거래가 지키는 걸 좀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시세를 놓고 보시면 한 10억에서 한 11억 정도, 1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에서 한 11억 정도 이렇게 시세가 잡히는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3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9억 정도에 주로 거래되고, 그 다음에 4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8억 정도의 34평의 시세가 잡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치별로 했을 때 가격 밴드가 상당히 커요. 거제 레이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가 거제 레이 카운티 최근에 한 1년 반 정도 실거래 가격 많이 등록된 거 가지고 시세 확인을 했고, 이게 어쩌다 한두 건이 아니라 이렇게 수십 건 지켜버리면 저희가 시세로 인정하는 게 맞겠죠. 두 번째는 어디 볼 거냐면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입니다.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온천 2구역 재개발 사업이죠. 좌측 하단에 보시면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도 단지가 쪼개져 있습니다. 여기 4단지 조그맣게 있는데 4단지는 34평이 없으니까 빼고 1단지, 2단지, 3단지가 이렇게 위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깝게 있고 또 온천초등학교가 여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쪽이 시세가 좀 강한 편이고, 뒤로 넘어가면 갈수록 조금 약해지는 모습이 있어요. 3단지가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빨간색이 동래 레미안 파크 2단지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초록색은요 1단지겠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3개 단지가 시세가 좀 비슷하게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상당히 시세가 겹치죠, 동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를 저희가 한 8억에서 12억까지 이 간격을 좀 넓혀보면 3단지가 조금 더 고가 빈도가 약간 더 많긴 해요. 동래에 거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학교에 붙어있는 이 라인들이 거의 3단지랑 가격이 맞먹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한 2, 3년을 놓고 보면 2단지랑 3단지랑 시세가 좀 겹치는 부분도 보이고, 최근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보면 2단지랑 3단지랑 같이 올라가죠. 반면 1단지 같은 경우에는 8억 정도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최근에 가격을 조금 밀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최근 거래를 놓고 보면 한 9억까지 올라간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거제 레이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이 실거래 등기가 단지별로 다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 건들이 등기가 돼야지만 이게 몇 단지인지 몇 동을 통해서 저희가 여기 단지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검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몇 동인지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몇 단지인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뭐 검은색 실거래 가격도 이렇게 표시는 해뒀고, 하지만 나중에 이 실거래 가격을 검은색으로 표시된 최근에 계약만 되고 아직 등기는 안 된 건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격 추세를 놓고 보면 추정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뭐 거제 레이카운트 1단지랑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2단지, 3단지랑 시세 비교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색깔이 달라지는데, 일단 3단지는 동래야 3단지입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빨간색은 동래야 2단지입니다. 동래야 2단지랑 동래야 3단지랑 시세가 이렇게 같이 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초록색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초록색이 레이 카운티 1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놓고 보면 레이 카운티 1단지가 동래야 2단지, 3단지하고 실거래 가격이 비슷해요. 근데 최근에 25년 저희 가을부터 가격이 오를 때는 속도가 조금 빠른 거는 보면 레이 카운티가 조금 더 빠르네요. 그래서 레이 카운티를 표시하는 초록색 점들이 1단지에 레이 카운티 1단지 점들이 여기 먼저 실거래 가격이 찍히고,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2단지, 3단지가 여기 실거래 가격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좀 쫓아 올라오는 모습 보입니다. 최근 거래 가격을 놓고 보면 레이 카운티 1단지 최고가랑 동래야 2단지, 3단지 최고가랑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앞서서 저희가 그 동래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거래 신고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표시됐던 어느 동일지 모르는 이런 신고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다시 한번 겹쳐서 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파란색이 동래야 3단지라 그랬고, 빨간색이 동래야 2단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이 레이 카운티 1단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검은색 표시 있죠. 여기가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실거래 가격인데 아직 우리가 동을 모르는, 그래서 단지가 어딘지 모르는 건들이에요. 정황을 놓고 보면 아마 여기에 있는 검은색 건들은 앞서서 제가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1단지가 8억대 거래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건들이 여기 아마 실거래 가격을 찍었을 걸로 추정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상단에 있는 검은색 점들이 있죠. 이것들은 전부 다 동래야 2단지, 3단지의 실거래건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부분을 제가 지워볼게요. 여기 보시면 초록색은 레이 카운티 1단지 실거래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검은색인 친구들이 저희가 정확하게 2단지인지 3단지인지는 모르지만 동래야의 실거래 가격입니다. 그래서 최근 시세를 놓고 보면 거제 레이 카운티 1단지랑 동래야 2단지, 3단지랑 거의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조금 뭐 허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뭐 아름다운 결론이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시세를 놓고 보면, 실거래 가격을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동래야 2단지, 3단지랑 레이 카운티 1단지랑 거의 뭐 비슷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직 롯데를 중심으로 해서 남측에 있는 거제 레이 카운티랑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랑 시세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2단지, 3단지 그리고 거제 레이 카운티 1단지하고 좀 서로 비교를 해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 시세를 놓고 보면 이 라인에서 가장 비싼 건 거제 레이 카운티 2단지입니다. 여기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사직 롯데캐슬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거제 레이 카운티 1단지 또는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2, 3단지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줄을 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이런 지역 분석을 할 때 결국은 시장이 좀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레이 카운티 1단지가 가격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2, 3단지가 가격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평가받는 아파트가 저가에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 이쪽으로 쏠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원히 이 가격이 낮은 아파트는 그대로 가면서 상위권 아파트만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결국 이 가격을 끄집어 내리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오르려면 상위권 아파트가 올라갈 때 그 바로 밑에 가격을 위치한 아파트도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같이 성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서 레이 카운티 1단지가 조금 더 먼저 올라갈 때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2, 3단지가 따라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렇게 시장이 같이 성숙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시장의 큰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년 5월 9일 돌아온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제가 캔버스에서 임장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동래구 사직동에서 온천동 거쳐서 명륜동까지
이 지역을 쭉 둘러볼 거고요. 신축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들이 있는지, 또 재개발은 어떤 사업이 있는지, 재건축은 어떤 사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둘러보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강의 신청은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의 링크를 이용하셔서 캔부스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대략 한 2시간 반 정도 움직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돌아보면서 해수라인만큼이나 가격 시세가 높은 이 내륙라인 주요 아파트들, 주요 재개발 재건축 시장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볼 계획입니다.